아, 2년 한거 조금인지 선생님은 3년 너무 귀엽다. 난 다니면서 별로 좋은 걸 못 봤는데. 별로 안 좋던데. 자, 그러면 190쪽에 이번에 두 번째 거. 자, 이번에 두 번째부터 출발. a제곱의 x 플러스 1이 a 플러스 x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번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번에 처음으로 풀어봤으니까 좀 대충 감이 올 텐데, 문제를 보다 보면 어떤 문제는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써져 있을 거고, 어떤 문제는 1차 부등식이라고 써져 있을 거고, 다음 시간까지 수업을 하고 나면 2차 부등식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도 추가로 나오고 할 거거든? 그럴 때마다 전제가 되는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져. 즉,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는 부등식이라고 하잖아? 걔가 1차식이건 2차식이건 1차, 2차가 아닌 상수항만 나와 있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근데 1차 부등식이라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주어진 식에서 2차 항이 발견되면 돼, 안 돼? 안 돼. 즉 2차 항의 개수가 무조건 0이 돼서 사라져줘야 돼. 그럼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발견되는 순간 2차 항이 사라지면 돼, 안 돼? 안 돼. 다시 말하면 2차 항의 개수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챙겨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 얘가 부등식이냐, 1차 부등식이냐, 2차 부등식이냐를 여러분들이 꼭꼭 챙겨주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마침 딱 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의 a제곱이 보이지. 다시 말하면 이 양을 다해서 정리했을 때 저 a제곱이라는 녀석이 0이 돼서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야. 괜찮다. 확인되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주어진 식을 x가 있는 1차 항들을 한쪽으로 몰고 상수항들을 반대편으로 몰아볼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이항하자. 그러면 a제곱의 마이너스 1에 다가 x를 곱한 게 a 마이너스 1보다 이상입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다시 보면은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을 곱한 걸로 인수분해하고 x를 곱한 다음에 얘가 a 마이너스 1보다 이상입니다. 이런 식의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처음에 얘가 그냥 부등식이라고 나오잖아. 즉 다시 말하면 x가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a가 1이거나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여기가 사라져 버리잖아. 맞죠? 그러면 선생님 혹시 a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선생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가 1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범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뭔가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a가 1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 대입했더니 여기 0 되죠. 그럼 0. a에 1 들어갔더니 0.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는 거죠. 성립합니다. 즉 a가 1일 때 주어진 부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던 성립한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1일 때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냐?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야. 대입할 거야. 0 되겠죠? 0.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성립하죠. 그러면 이번에도 해는 뭐가 됩니까?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되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요 얘기로 넘어오는 순간 얘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할 거야. 자,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마음에 드는 a값 0 있지, 0. 0을 한번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대입하려고 쫙 봤더니 마침 여기 보이는 애랑 여기 보이는 애가 어떻게 돼? 같은 게 보이지? 그럼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약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a 플러스 1에다가 x를 곱한 게 약분을 하고 나면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걸 얘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a에다 0을 대입했더니 얘 마이너스 1 되지? 음수잖아.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x의 범위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a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시 a 플러스 1이 이 범위 안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줘야 돼.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럼 안 바뀌고 이렇게 생긴 해가 만들어지겠군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로 가는 거야. 이때 마찬가지로 a 플러스 1에다가 x를 곱한 게 1보다 어떤지를 보는 거야. 어차피 얘네들 지워질 거니까. 그럼 이번엔 얘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 자, 요 범위 안에 있으면 어때? 음수지. 요 범위 안에 있으면 양수지. 오씨, 이러면 바뀌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는데? 그러면 얘부터 생각하자고. 그러면 요 범위면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다시 반대로 바뀌어주겠죠. 그럼 자, 다시 x의 범위를 찾아라 하면은 a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건데, 자,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또 들어갈 거야. 그럼 a 플러스 1도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한 번 더 바뀌어줘야 되겠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a가 1보다 큽니다. 그때는 a 플러스 1에다가 x를 곱한 게 1보다 바뀌지 않게 이상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x의 범위를 찾으면 a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범위 안에 있는 숫자가 마찬가지로 들어오면 양수겠지?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는 총 6개의, 아니지, 5개의 정답이 나오는 거야. a가 얼마냐에 따라서 식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a가 1이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마이너스 1이어도 모든 실수입니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x가 a 플러스 1분의 1보다 이하가 됩니다.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x가 a 플러스 1분의 1보다 이상이 될 것이고요. a가 1보다 클 때는 x가 a 플러스 1보다 이상입니다가 해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이렇게 나뉘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인되니? 이제 골치 아파지는 내용이 추가된 거야. 자, 뒤로 넘어가서 아까 우리 뭐였지? 16번이었나? 자, 16번 가보죠. 16번에 보면 절대값 x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절대값 1 마이너스 2x 그리고 얘가 2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절대값이 여러 개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부터 벗겨야 되잖아. 벗기려면 뭐 할 거야? 안에 있는 시계값 0으로 만드는 x부터 찾아야 되잖아. 여기 얼마? 얘는 그럼 2분의 1 먼저 쓰고 그 다음 3 쓰지? 사이사이에 x 추가하지? 그리고 등호를 없는 애부터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범위가 x가 2분의 1보다 이하인 범위. 두 번째 범위는 x가 2분의 1 이상 3 미만인 범위. 그 다음 세 번째는 x가 3 이상인 범위. 이렇게 크게 세 개 범위로 나뉘겠다. 범위에 맞춰서 양함을 따지면서 절대값 기호 벗겨보자고. 2분의 1보다 작아.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x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지. 자, 여기는 2분의 1보다 작은 거 들어갈 거야. 양수지. 그러면 그냥 1 마이너스 2x 나오게 되겠지? 근데 앞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써주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우리는 풀 수가 있겠죠. 자, 쭉 전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4가 2보다 이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결국 x가 어떻게 됩니까? 6보다 이상입니다가 만들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 마이너스 4 맞아? 아닌데 왜 맞다 그래? 얼마야? 응? 플러스 2. 그러면 여기가 뭐야? 0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범위부터 찾고 가자.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0보다 이상이 돼야 된대. 그럼 결국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요? 0 이상, 2분의 1 미만 이런 범위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첫 번째 풀면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따라가자.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x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얘는요? 음수야, 양수야? 이 사이에 있는 거 아무로 대입해보면 알잖아.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넣을 건데 여기 마이너스랑 만나서 플러스로 바꾸면서 1-2x라고 써도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자, 쫙 풀면 마이너 3x 플러스 4가 2보다 이상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x가 어떻게 돼요? 3분의 2보다 이하에요가 나오겠네. 맞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맞아, 아니야? 그럼 공통범위 찾아야 되잖아. x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는 이상일 거고 3분의 2보다는 이하가 되겠죠. 너 자꾸 내내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내내 해라. 3보다 이상이야. 양수. 얘는 음수. 그러면 x-3 나오고 플러스로 바꾸면서 1-2x 나오고 얘가 2보다 이상이라고 쓰면 되겠지? 쭉 풀면 마이너스 x 마이너 2가 2보다 이상 되겠지? 그럼 x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보다 이하로 나오게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3보다 이상인데 마이너스 4보다 이하다.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서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 또는 얘잖아. 그럼 둘의 범위를 합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이상이고 3분의 2보다 이하인 범위가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의 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안에서 x의 최대값 라지 m 얼마입니까? 3분의 2 최소값 얼마입니까? 0.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래요? 더하래. 더하면 얼마예요? 3분의 2. 이걸로 끝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16번에 나와 있는 것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봐야 되겠죠? 16번 문제에 별표 하나 칠래요? 이거 왜 얘기를 꺼냈냐면 16번이란다. 6번 문제. 별표 하나 치세요. 이 얘기 왜 꺼냈냐면 우리 매번 풀 때마다 지금 보면은 부등호가 절대값이 여러 개일 때는 어쩔 수 없어.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하나만 나와 있잖아? 범위 나누기 귀찮지 않냐? 네. 안 귀찮으면 안 귀찮다고 얘기해. 괜찮아요. 귀찮지? 네. 그래서 하나만 나왔을 때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더 얘기해 줄게. 자,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절대값 안에 식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리고 얘가 특정한 숫자보다 이상이라고 나올 거야. 확인되니? 아니면 절대값 안에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특정한 숫자보다 이하가 돼야 할 거야. 결국엔 이렇게 두 가지 모양 중에 하나가 되겠지? 등호가 있냐 없냐는 똑같은 얘기니까. 확인돼요? 절대값이 하나가 포함된 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 절대값 안에 x 플러스 4를 한 게 뭐 3보다 이상이에요. 아니면 절대값 안에 x 마이너스 4를 한 게 x 플러스 4를 한 게 뭐 3보다 이하예요.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봐. 지금부터. 만약에 여기가 등호였잖아? 그럼 우리는 요 안에 있는 x 마이너스 플러스 4를 뭐라고 생각했을 거야? 3 아니면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얘가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이 숫자는 3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혹은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래야지만 절대값이 더 커질 거니까. 맞아, 아니야? 그러면 얘를 그냥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결국은 x 플러스 4가 3보다 이상이 되거나 또는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3보다 이하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확인되냐 안 되냐? 한 방에 나누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절대값 안에 식이 포함되어 있고 숫자보다 크다고 나오잖아?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 있지? 식이 마이너스의 숫자를 붙인 것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식이 숫자보다 이상이 된다.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써먹으셔도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같은 방법을 여기다 적용해 볼 거야. 이번엔 여기가 등호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처럼 똑같이 x 플러스 4가 뭐란 얘기야? 3 아니면 마이너스 3 되는 얘기지. 근데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3보다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마이너스 3보다는 절대값이 작아지려면 커져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운데 있는 x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결국에는 작은 숫자인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번의 공식으로 풀면 식의 가운데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반대쪽에 있는 마이너스 숫자보다는 이상이 될 것이고 플러스 숫자보다는 이하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이걸 조금 더 응용하면 이런 식의 얘기도 가능해. 절대값 안에 x 플러스 4가 들어있거든? 숫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나왔어. 이번엔 식이잖아, 맞지? 네.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이거 그냥 숫자라고 취급해버리면 돼. 그럼 절대값이 더 큰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x 플러스 4라는 애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보다 이하가 되고 또는 x 플러스 4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이라는 원래 있던 숫자보다 이상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두 개 부등식 풀어버려도 상관없어.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그냥 여기에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말란 얘기야. 무조건 뭐 하라고? 숫자로 취급하면 돼, 그냥.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푸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2차 부등식 배우면서 공식을 유도를 같이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푸는 걸 알아둔 상태에서 6번 문제를 그냥 눈으로 봐봐. 6번 문제 보면은 절대값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절대값이 2-x 그 다음 마이너스 3 해놓고 얘가 6보다 이하예요.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우리는 겉에 있는 절대값을 먼저 해석하는 거야. 이 절대값 안에 뭐가 있어? 하나의 식이 들어가 있지. 그 식이 숫자 6보다 이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바로 공식 유도하면 돼. 어떻게 쓰면 될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6보다는 이하일 거고 마이너스 6보다는 이상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뽑아버려. 여기까지 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필요 없지? 이항하자.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이상 절대값 2-x가 다시 얘가 9보다 이하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야, 절대값을 취하잖아? 무조건 나오는 값은 0보다 이상이 되겠지. 마이너스 3보다 당연히 큰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에요? 절대값 취하면. 다시 말하면 얘가 굳이 마이너스 3이라고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얘기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절대값 취하면 0보다 무조건 이상이 될 거니까. 굳이 표기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식으로 한 번 더 바꾸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갖고 뭐 하면 돼?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하면 되겠지. 어떻게 돼요? 2-x가 9랑 마이너스 9 사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가 7이랑 마이너스 11 사이겠구나. 그럼 x는 마이너스 7보다 이상이고 11보다 이하겠구나. 이런 식이야.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모든 정수 x값의 합을 구하래. 마이너스 7부터 11까지 다 더하라는 얘기지? 맞아? 그럼 이걸 다 더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미친놈이지? 왜?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랑 1부터 7까지 더하면 0이잖아. 그러니까 8, 9, 10, 11 4개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8, 9, 10, 11 4개 더하면 30? 설마 이거를 또 8, 9, 10, 11을 더하라 그랬다고 또 앞에서부터 하나씩 더하고 있는 것도 미친놈이지.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9고 이렇게 더해도 19잖아. 그럼 19가 두 개니까 38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나? 어제 절대값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 얘기들 지금 되게 어렵고 이게 뭐야 싶어. 이거 2차 부등식 배우고 나면 조금 더 간편해질 거거든? 아, 이런 원리였구나. 그러니까 2차 부등식 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때 가서 한 번 더 볼 테니까
일단은 오늘 연립부등식에 대한 얘기 먼저 하고 절대값을 조금 더 보강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2차 부등식 맛만 좀 보자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보자. 오늘은 파일 하나로 가자. 자, 오늘의 주요한 테마는 연립부등식. 그랬을 때 이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어렵냐라고 물어본다라면 하나도 안 어려워. 원래 연립부등식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여러분들 책 바뀌기 전에 2학년 1학기였어. 부등식 끝나면 하던 게 연립부등식이었어. 그만큼 내용이 없는 거야. 별 내용이 없는 거야. 중학교 때도 충분히 배울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또 자? 너 자니까 정혜도 잘라 그래. 아까 보니까 눈 계속 감고 있더만. 눈을 왜 감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어? 눈을 뜨고 있으면 뭐 병에 걸리나? 눈을 떠. 뭐 너도야? 응. 자, 오늘 연립부등식에 대한 얘기 일단 가볍게 먼저 시작을 해볼 거야. 연립부등식 말 그대로 두 개 단어 합성이거든? 연립만 보면 돼, 연립. 우리 연립방정식 할 때 연립이라는 단어의 뜻, 선생님이 2학년 1학기 설명할 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어. 뭐 되게 오래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 너네 2학년 1학기라고 해봐야 작년밖에 안 돼.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어, 연립이? 야, 그건 니네 책에 남아있는 내용이었고. 연립이라는 얘기 나오면 뭐라 그랬어? 결국에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결국에 뭐야? 연립방정식에서 그래 직선 하나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있었잖아. 그 직선은 뭐야? 교점 찾는 거였잖아. 다시 말하면 공통범위 찾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연립부등식이다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 연결할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부등식이 존재할 거야. 그 여러 개의 부등식에서 뭘 하라는 얘기야? 뭐 하라고? 다시 크게 뭐 하라고? 그래, 공통인 해를 찾아라. 다시 말하면 공통인 범위 찾기 하라는 얘기야. 이게 연립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이야. 확인돼? 그래서 연립부등식에서 연립방정식에서 공통해를 찾으라고 했을 때는 그냥 미지수 하나 소거시킨 다음에 x가 얼마, 대입해서 y가 얼마 이렇게 찾고 그냥 끝났었거든. 근데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범위로 등장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공통범위 찾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하고 끝내지 말고 뭘 이용해서 찾을 거냐? 무조건 수직선 그려. 수직선에다가 표시하면서 그려볼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단원 문제 풀 때는 해를 다 찾았어. 수직선에서 직접 범위를 똑같이 찾아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란 얘기야. 풀이 과정에 수직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니, 숙제를 안 한 거다. 오늘 조금 웃긴다, 좀, 너? 아무것도 안 하니까 뭔가를 좀 하라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얘 한번 들어볼게. 연립부등식을 똑같이 만들 거니까. 자, 마음에 드는 부등식 하나 만들어봐. EX 제곱? 2차 부등식 풀려고? 어려운 거 보고 싶다. 6 이상. 좋아. 자, 옆에 제일 크게 웃은 애. 어디 봐. 하나 만들어봐.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빨리. 4x 플러스 5가 5보다 미만이다. 자, 이렇게. 확인됐죠? 네. 자, 빨리 풀어, 이거. x 어떻게 나와? 이게 암산 안 되나? 태지수야. 안 되면 빨리 하라고. 언제까지 노트 피고 있을 거야? 빨리빨리 안 해? 말만 하지 말고 죄송하다고 좀. 자, 얘는 이거 19도 작은데? 29. 이러면 계산하기 편할 거 아니야. x가 어떻게 돼요? 6보다 작다. 나오죠?
그럼 이렇게 부등식 두 개 만들고 나면 둘 사이 공통범위 찾아야 되잖아. 이거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공통범위 찾을 때. 네. 그래서 무조건 수직선 그려. 네.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그리면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2분의 7 여기 표시됐지. 네. 색칠하고 이거보다 이상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 범위에 있는 숫자들 다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거 확인했지. 그 다음 거 그리면 여기 6이지. 네. 표시하고 다음번을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그려 수직선을. 확인되니? 그러면 이렇게 딱 그려놓고 우리가 지금 표시된 점이 두 개잖아. 두 개의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버려. 두 개의 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나누면 세 군데가 나오지? 자, 공통범위라는 얘기는 두 개의 영역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선이 두 개 지나간 데 찾는 거야. 어디야? 여기 가운데 보이지? 그러면 이때 x의 범위는 결국에 여기 있는 2분의 7보다 색칠돼 있잖아. 이상이고요. 6보다 빵꾸 나 있잖아. 미만이에요. 이렇게 찾으면 연립부등식 해가 완성이 된 거야. 네. 이거 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안 어렵지? 이렇게 찾으면. 그래서 수직선 그려서 지나간 선들의 개수가 두 개 이내 찾는 거야. 그럼 만약에 부등식이 세 개가 연립이 되면 선 몇 개 지나가겠어? 세 개 지나간 데 찾는 거야. 만약에 부등식이 네 개가 연립되면 선이 네 개 지나간 데 찾는 거고. 즉 연립한 개수만큼의 선이 지나가는 데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 찾아낸다.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 그냥 푸는 거야, 연립부등식. 딴 거 없어. 그럼 만약에 두 개의 부등식 연립했거든? 두 개 지나간 데가 없어. 그럼 그 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해가 없는 게 되는 거야. 근데 다 두 개가 지나가.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별거 있니? 없지? 연립부등식으로 끝. 그러면 한두 문제만 더 풀어보자. 뭐 해볼까? 여러분들 개념편에 아니다. 191쪽. 연립부등식 3번에 보면 딱 나와 있지. 두 번째 건 니네가 해. 기본 내용 3번에 첫 번째 것만 해볼 거야. 자, 보면은 4x가 x-9보다 크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가 2x-3보다 이상이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자, 첫 번째 거부터 풀어.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두 번째 거 풀면요. x가 어떻게 돼요? 5보다 이하다. 나오죠? 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수직선 그려. 딱 그려놓고 마이너스 3 여기 있고 빵꾸 뚫어서 올라가고 5 여기 있고 색칠하고 내려가고. 그러면 굳이 영역 안 나누고 그냥 눈으로 볼까? 두 개 다 지나가는 데가 어디야? 요 사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x가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3은 빵꾸 나 있으니까 등호 안 붙이고 5는 색칠돼 있으니까 등호 붙여주고. 이렇게 그냥 가도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지은이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소정아, 열심히 문제 풀고 있어? 오케이. 자, 요렇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4번 문제 또 봐. 4번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뭐가 마음에 들어? 두 번째 게 마음에 들어? 그럼 첫 번째 거 또 봐. 왜? 마음에 드는 거 네가 해야지. 마음에 드는 걸 내가 뺏을 순 없잖아. 뭐라고? 웃기는 놈들이야. 자, 첫 번째 거 풀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4보다 2야. 두 번째 거 풀면 x가 마이너스 4보다 이상. 이렇게 나오지. 그럼 또 그려. 자, 여기 마이너스 4를 중심으로 위에 거 먼저 그리면 색칠하고 아래로 내려가죠. 얘는 색칠, 마이너스 4에 똑같이 색칠하고 위로 올라가지. 그럼 이번에는 두 개 다 겹치는 데가 어디야? 마이너스 4 하나잖아. 그럼 이때는 x가 그냥 마이너스 4야. 확인됩니까? 네. 두 군데 다 포함하고 있는 영역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봐. 여기 하나 같은 거가 빠졌어. 이번엔 여기가 이렇게 빵꾸야. 하나는 색칠이고 하나는 빵꾸야. 이렇게 되면 두 군데 다 겹치는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돼버리면 해가 없는 거야. 확인돼요? 이런 식의 얘기로도 발전될 수 있다. 이해되니 안 되니? 어디 봐. 누구 보는 거야? 수희 보는 거야? 무슨 생각? 정식에서 공통범위 찾을 때요. 저번에 했을 때는 하나는 빵꾸가 안 들고 하나는 뚫려 있어서 붙이는 범위를 생각해요. 내가 언제? 하나는 빵꾸가 안 뚫려 있고 하나는 빵꾸가 뚫려 있으면 지금 얘기하잖아.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같은 방향이
아, 같은 방향일 때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4고, 하나는 빵꾸가 뚫려서 1로 올라가고, 하나는 색칠을 해서 1로 올라갔어, 이렇게. 그럼 어디가 겹쳐? 이쪽이 다 겹치지? 네. 근데 마이너스 4는 겹쳐, 안 겹쳐?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공통범위가 되겠지.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겹치는 데만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야. 공통범위 찾기 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연립분식 끝! 우와, 대박. 왜?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럼 필수 문제 7번. 하나 또 해보자. 필수 문제 7번. 해가 주어진 연립일차 부등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필수 문제 7번에 보면은 부등식 두 개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거부터 2x 마이너스 3이 x 플러스 2보다 이상이고 그 다음 거는 x 마이너스 a가 이거 전개해. 2x 마이너스 6보다 이상이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거 나 풀 거야. 이거. 그러면 x가 어떻게 돼? 5보다 이상. 두 번째 거도 풀 거야. 그러면 x가 어떻게 돼? 6-a보다 이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수직선에다 또 표시. 그러면 얘는 5보다 이상이지? 5에다가 색칠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6-a가 여기 들어갈지 여길지 우리 알아볼라. 몰라. 그런데 문제를 다시 봤더니 이 부등식을 풀어서 해를 만들었더니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돼 있대? b보다 이상이고 8보다 미만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해가 x의 범위가 b보다 이상이고 8보다 미만이래.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범위를 즉 이 6-a보다 작다까지 표시해서 그림으로 그리면 두 줄이 지나가는 데가 여기란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8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요 영역이 얘가 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8이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야? 6-a랑 똑같을 거고 여기 보면 5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b랑 같아야지만 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냥 미정계수 찾는 거지 뭐. 이해돼요, 안 돼요? 별거 없죠? 그럼 b가 결국 얼마야? 5고 a가 결국 얼마가 돼? 마이너스 2면 정답 나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부등식의 해랑 비교해서 미정계수 찾는 거야. 별거 있어? 말 좀. 별거 없지? 그러면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자, 뒤로 좀 넘겨봐. 필수 문제 8번. 별표 하나 칠래요? 이 문제 응용되고 응용되다 보면은 머리 터지는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잘 받아야 돼. 심장, 오늘 좀 조용하다. 주석이 미쳤나봐. 원래 조용했대. 자, 첫 번째 거 풀 겁니다. x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3보다 이상 되겠죠? 자, 여기 풀 겁니다. x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4-a보다 이하가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 이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지? 맞니? 그러면 수직선에다 표시할 거거든? 맨 위에 일단 정확하게 나온 거 3이 여기 있을 거고 색칠하고 올라가겠죠? 근데 4-a보다 이하가 돼야 되지. 만약에 4-a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해가 존재해야 안 해? 안 하겠지. 다시 말하면 4-a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4-a가 여기 있으면서 색칠하면서 내려가주면 된다는 얘기네. 이래야지만 해가 존재하겠지. 다시 말하면 4-a가 어떻게 되라는 얘기냐면 3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범위를 가진지 알았지?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할 거냐? 이 4-a라는 점을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움직이냐? 얘가 3으로 가까워져서 결국 3이 된다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해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공통범위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지. 왜? 얘 등호 붙어 있잖아. 여기도 등호 붙어 있잖아. 그러면 3이라는 공통범위가 나오잖아. 아, 여기 등호가 돼도 되겠구나. 얘가 3이 돼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등호 성립 조건까지 맞춰주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문제 살짝 바꿔봐.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지금은 해가 존재한다 그랬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범위 풀었잖아. 그치?
이때 부등식의 해,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았더니 연립부등식의 해 안에 자연수 있지? 자연수인 해가 3개가 되는 A의 범위를 찾아볼 거야. 문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 자연수인 해가 3개가 되게. 그러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 있지.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면 돼. 일단 뭐 했어 항상? 연립부등식 해 찾을 때. 수직선 그려서 해 범위 표시했었지. 똑같이 표시해. 3 여기 있잖아. 색칠했지. 올라가지.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4-A를 이쪽 어딘가에 표시를 하겠지. 표시해. 그리고 여기에 색칠해. 내려가면 되잖아. 이 범위 안에 자연수인 해가 몇 개? 3개가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 3 하나 들어왔지. 4 들어와 있으면 되지. 5 들어와 있으면 되지. 6은 바깥으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 맞니 아니니? 그래서 대충 우리가 봤을 때 4-A가 결국 5와 6 사이에 있겠군요. 확인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 4-A가 왔다 갔다 해보는 거야. 여기 왔어. 5랑 같아져서 이렇게 올라가. 그래도 자연수인 해는 3개가 돼야 안 돼. 그러면 등호부터도 되겠구나. 확인돼요? 다시 얘가 와서 일로 왔어.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자연수인 해가 몇 개야? 4개가 되지. 그럼 6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등호 붙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등호 붙이는 것까지 확인하면 끝나는 거라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문제 보는 거야. 미적에서 찾는 거는. 어쨌든 부등식의 해 자체를 뭔가 특정한 방법을 통한 게 아니라 수직선 그려놓고 범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우리. 범위만 통해서 확인하면 굳이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해가 존재하나 안 하냐 다 필요 없잖아. 그냥 뭐만 있으면 돼.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가 있냐 없냐만 놓고 하시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돼? 네. 진짜 연립부등식 끝. 그러면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한 문제만 해볼까? 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책에 어디 볼 거냐면은 192쪽 봐봐. 기본 문제 5번 보여요 안 보여요? 기본 유형 5번 말고 밑에 기본 문제 5번 보이지? 해봐. 뭐 또 처음 보는 걸 왔는데요? 또 이러진 않겠지 설마. 연립방정식까지 해봤는데. 아싸 오늘 2차 부등식 할 수 있어. 2차 부등식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아니. 근데 지금 몇 분이야? 야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어. 1시간을 놀 순 없잖아. 소정아 오늘 끝나고 집에 바로 가는 거지? 뭐 또 어디 가? 아 놀러 가? 왜? 좋아? 소정이가 그렇게 좋아? 제가요? 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소정이 지금 구박이니까 너 나 째려본 거 아니야?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왜 그래? 갑자기 왜? 아 그래? 혹시 깜짝아 갑자기 웃길래 놀랬잖아. 오우 잘 잤냐? 잘 잤어? 야 이제 눈만 감고 있었어요 소리가 잘로 나온다. 심장 다 했냐? 은성이 왜 시작도 안 했냐? 아, 좀 샤프가 안 나와는데. 샤프한테 부탁을 해 나오라고 빨리. 나와주세요. 볼펜이 여기 어떻게? 연습장에다 볼펜으로 풀어도 되잖아. 네? 연습장에다 볼펜으로 풀고 찢어버리면 되잖아. 예? 연습장에다가 네. 볼펜으로 문제를 풀어. 그리고 그 페이지만 찢어버리면 되잖아. 샤프가 나와. 아 갑자기 또 나와? 지금 뽑았어요. 잘했어. 야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냐? 다 했지?
넌 샤프가 말을 안 들어서 늦은 거고. 너 아니야? 누구야? 심장이야? 아니요, 누구야? 샤프는 고양이 인성이고 응. 제가 안 했어요. 아, 그래? 뭐고 있는 거야? 빨리 해. 진이 다 했어? 아니, 언제 다 하냐고. 수리 다 했지? 아직이야? 야, 부등식 나 혼자 수업한 거냐, 설마?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나 혼자 떠든 거야? 야, 지금 이거 5번 문제 처음 보는 모양이거든? 이거 방정식 풀 때 생각해봐. 방정식 풀 때 여기가 다 등호였지? 이렇게. 이런 걸 봤잖아. 이런 거 어떻게 했어, 우리? 아무거나 두 개씩 계산하기 편한 거 두 개씩 묶어갖고 식 만들어서 풀었잖아. 근데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맞죠? 그러면 이때는 아무거나 묶으면 안 되고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야. 이렇게 묶고 풀면 돼. 두 개가 결국 연속돼 있다는 얘기니까. 선생님, 그러면 부등호 이렇게 만약에 똑같이 부등호가 생기잖아? 이러면 아무거나 묶어도 돼요?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연립방정식 풀 때 가르쳐 줄 때 아무거나 두 개씩 묶지 말고 무조건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묶으라 그랬어. 이거 부등식이랑 같이 연결될 거라고. 왜 그렇게 되냐면, 잘 생각해봐. 얘가 현석이야. 심장, 은성이거든? 현석의 키가 심장보다 작아. 그리고 심장이 은성이보다 키가 이하야.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말을 만들어 보면 현석이는 심장보다 작다. 맞는 말이지? 심장은 은성이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지? 그럼 여기서 현석이는 은성이보다 어때? 작은 건 확실해. 근데 같을지 안 같을지 알아 몰라.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말로만 쓰면 안 헷갈리거든? 식으로 써놓고 나면은 그래서 결국 여기 얘랑 얘를 묶으면 등호 붙여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식을 계산했을 때 여기가 똑같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굳이 붙일 필요 없잖아. 이렇게 두 개 묶으면 당연히 현석이가 은성이보다 작은 게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 둘을 묶으면 얘와 얘를 묶고 얘와 얘를 묶었을 때보다 더 큰 범위, 넓은 범위가 나오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은성이 키가 190이고 여기 심장이 180이고 현석이가 170이야. 그러면 얘와 얘 사이는 얼마 차이나? 20 차이가 나버리잖아. 그 20 차이라는 만큼 넓은 범위를 우리가 포함시키게 될 거고.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10 차이 나고 여기서 10 차이 나서 범위, 오차 범위를 조그맣게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넓은 범위 20 차이 나는 거랑 10 차이 나는 거랑 비교를 해버리면 오차 범위가 아무래도 좀 더 넓어지겠지. 그래서 정확한 값이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부등식을 풀 때는 앞에 거 둘, 뒤에 거 둘. 알겠어요? 무조건 묶어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거 두 개 풀었잖아. x에 보면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나오지 않아? 암산 되잖아. 뒤에 거 둘 풀면 x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뭐 아직도 못했어? 2보다 2가 되잖아. 그래, 이렇게 풀어놓고 이제 수직선 그리면 돼. 여기 마이너스 7 색칠 빵 뚫고 오른쪽 여기 2 색칠하고 왼쪽 그럼 공통으로 쌓인데 여기잖아. 눈으로 보고 x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7보다는 크고 2보다는 이하예요. 이렇게 그냥 풀면 끝이라고.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연립부등식 푸는 거 알겠지? 즉 연립부등식을 푸는 거는 일단 무조건 뭐 해? 부등식 따로따로 나오면 풀어. 그리고 뭐 하라고? 공통범위 무조건 찾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 부등식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도 똑같겠지? 2차 부등식이라는 게 나온다고 해도 똑같아. 뭐든 다 똑같아. 연립합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하면 일단 무조건 각각의 부등식 풀어. 공통범위 찾아. 그게 끝이야. 알겠습니까? 대신 이제 우리는 1차 부등식 두 개만을 갖고서 연립 부등식을 만들어 봤더라면 이제부터는 파츠가 바뀌는 거야. 절대값 포함된 게 들어갈 수도 있어. 2차 부등식 나올 수도 있어. 확인됩니까? 이제부터 그거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자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갑시다. 뒤로 넘어갑시다. 어디까지 갈래요? 197쪽. 거기서 뭐 하겠다고? 어디까지 가? 그럼 넘어가지 마.
그냥 봐. 어디에서 멈출지 난 모르겠으니까 그냥 봐. 뭐 이제 와서? 자, 오늘 2차 부등식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어려운 거 없어. 그냥 부등식이 등장할 거거든? 몇 차식으로 나온다? 2차식으로 나올 거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예를 들어 0보다 이상이야. 이렇게 부등식이 등장했다고 해봐. 얘가 2차 부등식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야 되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A가 0이 아닌 상수다. 이 조건만 붙어 있으면 2차 부등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 2차 부등식의 해석, 오늘 요거까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 테니까 집중해라.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은 근의 분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석하게 될 거야. 원래는 공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외워야 되거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근의 분리 가지고 해석하면은 공식 만들어서 외울 거 다 없어질 거니까 조금 이해하기 버겁더라도 반복해서 계속 설명할 테니까 근의 분리란 방법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해석할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돼. 확인되니? 그럼 근의 분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부등식을 일반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긴 부등식 있지? 이 부등식을요. 두 개의 함수로 쪼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근의 분리야. 쉽게 얘기를 하면 두 개의 함수로 쪼갤 거야. 알겠죠? 뭘로 쪼갠다고? 두 개의 함수로. 그러면 함수가 되려면 x, y 사이 관계를 밝혀야 되잖아.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얘를 쪼개는 방법, fx라는 하나의 식이 a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x라는 또 다른 식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애를 통째로 묶어서 하나의 함수로 취급했지? 뒤에 0 보이지? 얘만 따로 빼서 함수로 취급한 거야. 확인돼요? 이렇게 했을 때 얘네 둘 사이에 부등식호가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 거지? 맞니? 그랬을 때 이 부등호를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크다와 원래 작다, 같다로 우리는 부등호를 해석했잖아. 그치? 근데 이걸 근의 분리라는 방법으로 해석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프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우리가 보통 크다라고 하면은 어디 있는 걸까? 위에 있는 거지? 작다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거지? 같다라고 하면 같은 높이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 높이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초록색이 빨간색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크거나 같으니까 위에 있거나 같거나. 확인돼요? 이해돼 안 돼? 다시 집중. 초록색이 빨간색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라. 이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안 되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 할 거냐? 근의 분리로 식을 쪼개 놓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할 겁니다. 오늘부터 2차 함수 신나게 그리는 거야, 이제. 확인됐습니까? 그래프 그려서 분석한다. 원리는 딱 요거야. 첫 번째 근의 분리로 접근해서 두 함수로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로 그려서 간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근의 분리는 용어 몰라도 돼. 두 개의 함수로 쪼갠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분석한다. 이게 2차 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다. 오늘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왜 이렇게 많아? 뭐 우리 명상하는 시간이냐? 학교에서 뭐 요새 가르치냐? 명상하라고? 야, 뭐 요새 마음의 공부를 해야 돼 요새? 왜 이래? 문화 중에 미친놈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소정아, 어떻게 공부 좀 더 하다 갈래? 퇴근할래? 그래, 퇴근해. 그러면 지금 친구들 버리고 가는 거야? 자, 두 개의 함수로 쪼갠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분석한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굳이 꼭 이렇게 쪼갤 필요 있을까요? 이 식을 이렇게 해서 쪼개도 돼. 뭐냐면
ax 지금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 네. 얘를 ax 제곱에 플러스 bx만 남기고 c를 이항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fx를 ax의 제곱에 플러스 bx로 그리고 y는 gx를 마이너스 c로 이렇게 쪼개놓고 fx가 더 위에 있는 범위 찾아도 상관없어. 네. 즉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어서 쪼개는지는 여러분들 전적으로 자유야. 여러분들이 그리기 쉬운 대로 따라가면 돼. 확인돼요? 네. 근데 선생님이 굳이 여기서 0이 되는 첫 번째 모양 요거를 굳이 써놨던 이유는 뭐냐면 gx가 0이라고 돼버리잖아? 이게 결국 뭘 뜻하는 거냐? x축이잖아. y는 0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놓으면은 뭐 c가 또 어디냐 이것도 놓고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x축만 딱 등장하면은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모양을 기본 베이스로 잡아 놓은 거고, 물론 이게 선생님 저는 싫어요? 해도 돼.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저는 이것만 남기고 싶은데요? 이렇게 쪼개고 싶은데요? 아무 상관없어. 편한 대로 해. 알겠습니까? 네. 편한 대로 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요한 정보들을 더 알고 가야 되는데, 세 번째, 뭐가 될 거냐? fx랑 결국 그 gx 그래프를 그리잖아. 그러면 fx랑 gx가 같아지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같아진다는 얘기는 둘이 만나는 점. 맞죠? 둘이 같아진다랑 같은 말은 이거는 뭐냐면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즉 fx equal gx인 교점은 뭘 뜻하게 되는 거냐? 그냥 fx equal gx라는 방정식의 해랑 똑같아. 즉 둘이 같아지게 되는 교점은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랑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염두에 따로 두시면서 그래프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지금부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큰 범위를 찾고 싶어요. 확인되니?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을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 우리 뭐라고 할까? 이 항에서 니네 자유롭게 풀어도 된다 그랬잖아. 뭘로 할까? x제곱 뭐야?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fx라고 잡아도 되겠지? 가장 스탠다드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gx를 뭐라고 하면 돼? 남아있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gx는 0. 지금부터 그릴 거야. 뭐야? x축이잖아. 이렇게 x축이 있구나 라고 그리면 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이차함수 그려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맞지? 표준형 바꿔서 그려도 되고 인수분해해서 그려도 되고 편한 대로 그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인수분해 할까? 그럼 x-1이랑 x-3을 곱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러면 x에 1 대입하면 y가 0이란 얘기잖아. 1,0 여기 1,0 지날 거 아니야. 3,0 여기 3,0 지날 거 아니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래 이렇게 대충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때 만나게 되는 점이 여기랑 여기잖아. 요 점은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이 점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 0이 되는 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야. 만나게 되는 이 점이. 그게 요 얘기한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넌 또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집중해. 그러면 이 점을 왜 우리가 굳이 세 번째 당연한 얘기를 왜 빼놨냐면 같아지게 되는 점 보이지? 네. 보이지?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가 영역을 나눠버릴 수가 있어. 나누잖아? 그러면 여기 만나는 요 점보다 왼쪽 봐봐. 초록색이 더 위에 있지. 만나게 되는 점 사이를 봐봐. 빨간색이 더 위에 있지. 만나게 되는 점 오른쪽 봐봐. 초록색이 더 위에 있지. 다시 말하면 이쪽 영역에서는 초록색이 더 큰 거야? 빨간색이 더 큰 거야? 초록색이 더 크다. 초록색이 더 위에 있다. 더 크다라는 얘기야. 요 사이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지. 빨간색이 더 큰 영역이야. 여기는 초록색이 더 큰 영역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뭐야? 초록색이 빨간색보다 큰 범위 찾으라 그랬지. 어디야? 나누는 영역에서 이쪽과 이쪽이 되는 거지.
이렇게 영역 확보하려고 같아지게 되는 점을 중심으로 영역을 나누라고 하는 거야. 어딘지 확인하려고. 이해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딱 해놓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해, 결국 부등식을 풀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딱 보니까 이쪽 영역은 뭐야? x가 1일 때보다 작으면 되지. 이쪽 영역은 x가 3일 때보다 크면 되지. 그러니까 부등식의 해는 최종적으로 x가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2차 부등식 푼 거야. 별거 있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누구나 풀 수 있게 해석해 놓은 거야, 지금. 조금 번거롭긴 해. 그래프를 매번 그려야 되니까. 근데 해. 그려. 어찌됐건 결국에 여러분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거야. 문제 못 풀고 뭐지 싶을 때 이렇게 이용하면은 그래도 한 문제는 더 풀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연습해. 다다음 시간쯤에 이거 안 그리고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거 알려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연습해. 확실하게 돼야 그 다음 공식 의미가 있어. 알겠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해보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내가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고 얘기를 할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번에도 그릴 거야. 자, 그럼 fx 뭐라고 할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있는 그대로 쓸까? 그 다음에 gx 그럼 뭐라고 할까? 그냥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더 큰 범위, 위에 있는 범위 찾으라는 얘기야, 우리 그래프 그렸을 때. 그러면 x축, 빨간색 그래프 먼저 나왔지? 자, 얘 그릴 거야, 지금부터 우리. 그럼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꼭지점이 어딨어? 2,0에 있지? 즉, 2,0에 있고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2일 때 점이 둘이 서로 같아지는 점이지? 그럼 이 같아지는 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영역을 나누면 되잖아. 이번엔 점이 하나니까 왼쪽과 오른쪽만 구분하면 되겠지? 자, 왼쪽 봐. 어때? 초록색이 더 크지? 오른쪽 봐도 어때? 초록색이 더 크지? 그러면 빨간색이 더 큰 범위 찾고 싶잖아. 큰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이러면 해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등호까지 붙었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땐 뭐야? 빨간색이 더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지. 큰 범위는 없지. 같은 범위는 있어, 없어? 있지. 여기 하나. 그러니까 이때는 그럼 해가 뭐가 돼? x는 2가 되는 거야. 확인됐니? 그럼 자, 다시 이번에는 부등호를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그러면 어때? 초록색이 더 큰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지. 왼쪽에 초록색이 더 크지? 오른쪽도 초록색이 더 크지? 즉 같아지는 점 빼고는 항상 크잖아. 그럼 뭐라고 쓰면 돼? x는 2만 아니면 되겠구나. 이거인 모든 실수구나. 해석돼, 안 돼? 돼요?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 등호까지 붙으면 이젠 같아도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여기도 되고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되고 다 되지. 이렇게 되면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원래 A 값의 범위가 어떻고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고로 여러분들 정리해놔. 199쪽 봐봐.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해서 네모칸 쳐서 개념 8번에 보면은 세 가지 형태 나와 있지. 이거 전부 다 A 값이 양수일 때 얘기야. 판별식을 가지고서 이제 나누는데 봐봐. A 값이 양수라는 걸 무시하고 그냥 쭉 따라가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해 모양이 어때? 달라지지. 0일 때 달라지지. 어떤 때는 뭐 모든 실수가 어떤 때는 A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막 나오지. 이거 원래 12가지 케이스니까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거기에 끼워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 짓을 뭐하러 하냐고. 그거 외울 시간에 한 번 더 그리라고. 그게 더 여러분들 편하다고. 알겠어요? 네.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우리는 확인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2차 부등식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돼? 야, 너 솔직히 말해. 잤잖아. 졸았잖아. 그럼 내가 한 말 이해돼? 내가 뭐라 그랬는데? 그걸 바로 말해줄 수 없다고? 바로 말하는 게 뭐라고? 바로 말하기 어렵어요. 왜? 너 뭐라 그랬어? 잠시만요. 뭐? 12개 케이스 외울 바에 그래프 한번 더. 그래, 무조건 그리라고. 결론은 그거야. 2차 부등식 풀고 싶어. 어떻게 하라고? 그리라고. 뭐라고?
뭘? 2차 케이스 2차 분원식 케이스를 왜 그려? 12가지 다 그려서 외우려고? 2차 분원식을 풀려면 무조건 뭐 하라고? 그래프 그려서 풀으라고. 다시 뭐라고? 그래프 그려서 뭘? 2차 분식 케이스 외우려면 그래프 아니 케이스를 외우지 말고 그냥 2차 분원식을 내가 풀고 싶잖아? 풀으라고 문제에서 시키잖아? 뭐 하라고? 그래프 그리라고. 아저씨 그리라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잤는데. 자 기본형 12번 눈으로 봐. 첫 번째 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2가 0보다 이상이다. 아 0보다 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나 지금부터 얘 그려서 문제 풀 거야. 2차 분식 풀으라고 시켰으니까. 자 어떻게 나눌까? fx를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그 다음에 gx를 0 그래 이렇게 나눠. 그리고 빨간색이 더 크거나 같아지는 즉 위에 있거나 같아지는 점 찾으라는 얘기야. 그 범위 찾아라. 그럼 자 얘부터 그릴 거 얘부터 그리자. 그럼 빨간 거 x축 그냥 표시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 그릴 거야.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3하고 4일 때 즉 x에다 3하고 4 대입하면은 y가 0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3하고 4일 때 만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 그러면 이렇게 그냥 그려지는구나 라고 대충 그리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같아지는 점, 만나는 점 2개 체크하고 이때를 중심으로 영역이 나뉘겠구나. 확인돼요? 우리는 어디 찾으라고 그랬어?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데. 그럼 여기 그래프 봐. A, B, C 중에 어디야? 가운데. 빨간색이 더 위에 있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 돼?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등호가 붙어도 되잖아. 같아도 돼? 그러면 3도 포함시키고 4도 포함시키면 되겠지? 요렇게. 끝이야. 2차 분원식 푸는 거야 이게. 별거 없지? 뭐 있어? 없지? 그래 이렇게 풀면 돼. 아 진짜로 쉽잖아. 아니냐? 아니라고? 그치 쉽잖아.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한번 볼까? 세 번째 거.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x 마이너스 11이 0보다 이상이다.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 보이니 안 보이니? 자 그럼 이번엔 fx 뭐라고 할 거야? 마이너스 x제곱해서 막 할 거야? 왜? 그렇지. 최고차항이 마이너스면 위로 블록하기 그리면 되는데 식 전개하고 하기가 좀 복잡하잖아. 그러면 어차피 식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잖아. fx 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도 된다 그랬잖아. 통째로 다 넘겨버려. 근데 이것도 통째로 다 넘기면 어떻게 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이 0보다 이하다. 이렇게 돼버리지. 근데 내가 이제 얘를 fx로 잡는다고 가정해봐. fx로 잡는다고. 인수분해 돼? 그럼 그네모식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너무 빡빡하지 않아?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넘길 때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야. 나 인수분해하기 편하게 마이너스 6x 플러스 9만 남기고 마이너스 2 도로 보낼래. 될까 안 될까? 상관없잖아. 이거 이 양은 니네 마음이니까. 그래프 그래서 풀었을 때의 장점이 이거야. 니네가 편한 식으로 만들어내면 돼. 그럼 이렇게 바꿔버리면 fx 이제 뭐라고 할 거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고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gx 뭐라고 하면 돼? 이번에는 그렇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돼.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더 위에 있는 부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x축이 따로 나와야 돼. 그지? 얘가 x축이 더 이상 아니게 될 거니까. 그럼 빨간색 그래프는 x축보다 아래쪽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되게. 그 다음에 얘 그리면 꼭지점이 3,0에 있잖아. 그리고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번엔 둘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러면 그냥 눈으로 봐야 돼. 만나는 영역이 없으니까. 딱 봤을 때 빨간색이 더 위에 있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당연히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파악하면 돼. 확인돼요? 여기서 내가 굳이 이거를 인수분해하고 그네모식 쓰기 귀찮잖아. x축과 누구랑 만날지 판단하기 싫으니까. 보기 편하게. 얘 여기서 완전 적을 시키려면 이게 돼야 되는 거 계산이 필요한 영역이야?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 영역 안에서 뭔가 복잡한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마. 식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돼? 안 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2차 분원식 기본적으로 풀이하는 방법이야. 알겠니? 모르겠니?
믿어도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또 어디로 가볼 거냐? 뒤로 한 장을 또 넘어가 볼까? 넘어가기 전에 기본 문제 14번 또 봐. 네, 기본 문제 14번. 14번 보여요? 네. 거기 보면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어? 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a가 0보다 이상이야. 이게 항상 성립하게 하고 싶어. 항상 성립한다에다 밑줄 하나 쳐놓을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항상 맞는 말이 돼야 되잖아. 즉 우리는 부등식을 풀면 x의 범위가 뭔가 나오겠지. 근데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x의 범위에 상관없이 항상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다시 말하면 해가 모든 실수라는 말을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적어놔. 뭐라고 적을 거야? 그렇지. 해가 모든 실수. 너 이 새끼 어딘지 모르지 지금 또 딴 생각하느라고. 너 자꾸 그러면 송우진네 반으로 보내버린다. 거기 지옥이야 지금. 각종 쓰레기들과 별의별 것들이 다 모여있어 거기 지금. 거기 무서운 반이라고. 거기 마경이야. 자, 그러면 항상 성립하게 만들고 싶어. 그럼 자, 이제 또 봐. 나 지금부터 fx 잡아야 되지. 네. 그래야 되잖아. x의 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a까지 집어넣는 순간 어떻게 돼? a 때문에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지. 그럼 a 빼. 즉, 뭐 하면 돼? 요 a만 이항하면 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얘 확실하게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gx를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 a로 잡아놓고 초록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면 된다. 라는 얘기 하는 거네. 확인돼요? 네. 자, 그럼 이제 그래프 그리자. x축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 상태에서 초록색 그릴 거야.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 6이랑 0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이때 축방이 어딨어 얘? 마이너스 3일 때 있겠지. 그리고 그럼 요 꼭지점의 좌표도 아예 찾아놓고 갈까? 마이너스 3, 뭐가 돼요? 마이너 9. 아니야? 어? 응.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초록색이 빨간색보다 항상 어때야 돼?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a라는 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 이래야지만 해가 모든 실수가 될 거 아니야. 항상 초록색이 위에 있는 범위가 나올 거잖아. 맞지?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 요정까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a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면 돼? 마이너스 9보다 작으면 되잖아. 그럼 항상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 지금 조건 봤더니 같아도 된다, 안 된대? 된대. 그럼 마이너스 9가 돼도 된다는 얘기잖아. 같아도 되겠구나. 그럼 결국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9보다 이상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위쪽 아래쪽만 계속해서 해석하는 거야. 영역 나눠놓고. 2차 부등식은 이게 알파이적 오메가야. 이것만 니네가 제대로 할 줄 알면 2차 부등식에서 막힐 일이 없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제발 하라고.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해. 오늘 두 가지에서 연립부등식은 공통범위 찾는 거야. 찾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2차 부등식 푸는 거 오늘 가르쳐줬어. 풀이법 딱 하나야. 원툴이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뭐 할 거야? 함수로 쪼갠 다음에 무조건 그릴 거야. 쪼개고 그릴 거야. 쪼개는 방법은 무조건 좌변하고 우변으로 쪼갤 필요 있어?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편한 대로 쪼개면 돼. 알겠어? 무조건 뭐 할 거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쪼갤 거라고. 보충설. 무조건 함수를 두 개의 함수로, 부등식을 무조건 두 개의 함수로 쪼개.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야? 그래프 그릴 거야. 진짜 별거 없어. 무조건 쪼개고 그릴 거야. 근데 쪼개고 그리는데 왜? 어감이 이상해? 진짜로 쪼개버릴까?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이 새끼야. 쪼개고 그리게 되는데 쪼개고 그린다. 쪼개고 그리는데 쪼개는 방법은 내 맘대로. 그래서 어쨌든 그리는데 2차 함수를 그려야 돼. 2차 함수가 결국 나와줘야 돼. 쪼갤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잡아도 되는데 나는 굳이 a를 밖으로 뺐지.
그러니까 쪼개고 그리는 거. 알겠어요? 네. 쪼개고 그리는 거. 네. 물론 여기 있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저는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그냥 요거 냅두고 여기다가 플러스 A 놓고 여기다 0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쪼개면 문제가 달라질까? 그래도 똑같아, 문제 푸는 방법은.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아까는 이차 함수를 확실하게 그릴 수 있었지. 근데 이번에는 X축을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얘가 빨간색으로. 얘 그리면 되잖아. 요거 꼭지점이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9잖아. 이게 최소값이잖아. 맞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잖아. 그럼 초록색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무조건 얘가 빨간색보다 위에 있는 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A-9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꼭지점의 Y좌표, 얘가 최소값이. 근데 물론 얘네 둘이 같아도 돼, 안 돼? 된다고 나왔으니까 등호가 붙어도 되겠구나. 같은 얘기야. 어떻게 쪼개든 문제는 동일하게 풀려. 대신에 식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편할 거냐. 이 그림이 더 편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처음 그림이 더 편한 사람은 처음 그림으로 하면 되고. 니네 자유라고. 여기엔 자율성을 줄게. 어떻게든 마음대로 풀면 돼. 대신 뭐만 하면 돼? 쪼개고 그릴 것만 잊지 마. 네. 쪼개고 그리는 것만. 네. 뭐 한다고? 쪼개고 그리는 거. 쪼개고 그릴 거라고. 함수로 쪼개고 함수를 그릴 거야. 알겠죠? 네. 그것만 할 줄 알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보충 설명해 놓고 문제들 좀 더 풀어보면서 요 쪼개고 그리는 거 연습 좀 더 한 다음에 숙제 나가자.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확인할 거야. 네. 그러면 연립부등식까지 숙제로 하면 오늘 어디까지 숙제야? 197쪽밖에 안 돼? 네. 그래, 197까지 합시다, 그러면. 네. 자, 그럼 197까지 하고서 우리 이제 절대값 푸는 거 있지? 그거 오늘 질문했던 문제들 포함해서 절대값 푸는 거 오늘 숙제 적잖아. 한 번 더 풀어봐. 네. 절대값 포함된 거. 네. 그거까지 해서 절대값 포함된 거도 그릴 수 있거든? 네. 그래서 풀 수 있거든? 다음 시간에 그거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 한 번 더 풀어보고 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자.